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누구나 한 번쯤 느껴봤을 법한 이야기로 시작해 볼까 해요. 나이 들어 모임에 나가보면 가장 부러운 사람은 과연 누굴까? 여러분도 모임에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죠? 처음엔 다들 반갑고 즐겁게 시작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저 사람은 그렇게 활기차고 사람들 사이에서 빛날까? 나는 왜 점점 소외되는 느낌이 들지?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들이 분명 있을 거예요. 모임에 나가면 낯선 사람들도 많고 예전처럼 편하게 이야기하기 힘들고 어쩔 땐 내 자신이 점점 작아지는 느낌이 들 때도 있죠. 그럴 때면 마음이 외롭고 뭔가 부족한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런 감정은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나이 들수록 몸도 마음도 예전 같지 않은 게 당연하고 사람 사이의 관계도 예전만큼 쉽게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 누구나 다 느껴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 모임 속에서도 늘 밝고 건강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사랑받는 그 사람이 한 명쯤은 꼭 있더라고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좋은 에너지를 갖고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사람들과 어울릴까?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생각 여러분도 하셨죠? 오늘 영상에서는 바로 그 가장 부러운 사람들의 비밀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진 작지만 확실한 습관과 마음가짐이 있답니다. 우리 모두 조금만 노력하면 그분들처럼 모임에서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희망을 드리고 싶어요. 또 이 이야기를 통해 나도 변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얻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이 영상에서 소개할 5가지 비밀은 여러분이 더 건강하고 즐거운 인간관계를 맺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럼 우리 함께 차근차근 이야기 나누면서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되는 법,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가 볼까요? 여러분 이제 나이 들수록 겪게 되는 모임과 인간관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모임 참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교차하는 공간이죠. 젊을 때는 모임이 그저 즐겁고 신나는 자리였지만 50대, 60대가 되면 모임에 참석하는 이유와 마음가짐도 달라집니다. 먼저 나이가 들면서 모임에 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젊을 때는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재미있으니까 참석했지만 이제는 외로움이나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혼자 있으면 쓸쓸하고 누군가와 대화하고 싶은 마음에 모임을 찾는 거죠. 이 마음 정말 이해가 가실 거예요. 하지만 막상 모임에 가보면 마음이 편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내가 소외되는 느낌, 누군가와 비교하며 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 나는 왜 저렇게 활기차고 즐거워 보일까? 내가 뒤처지는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죠. 실제로 많은 분들이 모임에서 이런 고민을 털어놓으십니다. 다른 사람들 말에 끼기 어렵고 말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젊은 시절 친구들은 잘 지내는데 모임에서는 자꾸 소외감을 느껴요. 나만 혼자 대화에서 뒤처지는 것 같아 외롭고 힘들어요. 이런 솔직한 이야기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다고 모임을 피할 수도 없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심정,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그리고 또 하나 모임에서 느끼는 비교 심리도 큰 문제입니다. 저 사람은 잘 나가는 것 같고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이는 같은데 왜 저 사람은 그렇게 젊고 건강해 보일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모임이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모든 고민과 감정이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 시니어분들이 같은 마음을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가 아니니까 조금만 더 힘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영상은 바로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이해하고 모임에서 느끼는 소외감과 비교 심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이 현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모임을 좀 더 즐겁고 편안하게 만들 수 있을지 차근차근 이야기해 봅시다. 모임에서 소외감 느끼는 그 마음, 비교 심리에 흔들리는 그 마음,
저도 그리고 많은 분들도 똑같이 겪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오늘부터는 여러분이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될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비밀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함께 그 비밀들을 배우면서 모임에서도 행복하고 활기찬 시간을 보내는 법을 찾아봐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가진 5가지 공통 특징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모임에 나가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나요? 저 사람은 왜 저렇게 건강하고 활기차 보일까? 어떻게 저렇게 긍정적일 수 있을까? 친구들 사이에서 저 사람은 왜 늘 중심이고 사랑받을까? 바로 그런 분들이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들입니다. 오늘은 그분들이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는지 5가지 큰 특징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건강한 몸과 활력입니다. 건강은 정말 최고의 자산이라고 하잖아요. 나이가 들면 몸이 여기저기 아프고 예전처럼 움직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그 부러운 사람들은 꾸준히 건강을 챙기고 운동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요가, 수영 같은 운동을 통해 몸을 늘 활기차게 유지하죠. 이 덕분에 모임에서도 피곤한 기색 없이 밝고 힘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건강한 식습관도 빼놓을 수 없어요. 좋은 음식을 골라 먹고 과식이나 과음은 피하는 등 자기 몸을 소중히 대하는 태도가 몸에 그대로 나타나죠. 그래서 모임에서 그런 분들을 보면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느껴지고 주변 사람들도 긍정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어려운 일이 많아지고 몸과 마음이 지칠 때도 있지만 그 부러운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밝고 긍정적인 생각을 잃지 않아요. 힘든 일이 있어도 다 지나갈 거야.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야지. 이런 마음가짐이 말투나 행동, 표정에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긍정적인 사람 주위에는 좋은 기운이 모이고 사람들이 자꾸 모이는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들은 남의 말에 쉽게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가치관과 신념을 지키면서 겸손하고 따뜻하게 대화를 이어가죠. 세 번째는 진솔한 인간관계입니다. 모임에서 부러운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거칠애가 없고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보여줍니다. 거짓말이나 과장 없이 진심을 전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들에게 신뢰와 호감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표현하는 균형감도 가지고 있죠. 이런 진솔한 인간관계가 오래가는 우정과 신뢰를 만들어 모임에서 자연스럽게 중심 역할을 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경제적 여유와 자기 관리입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다는 건 꼭 부자가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꾸려가고 필요한 만큼 스스로를 돌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런 분들은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에 투자하며 자기 관리를 꾸준히 하죠. 경제적 여유는 마음의 안정으로도 이어져 모임에서도 여유롭고 편안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마지막 5번째는 지속적인 자기 개발과 취미 생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새로운 것을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가장 부러운 사람들은 끝없이 배우고 도전해요. 새로운 취미를 시작하거나 책을 읽고 강연을 듣거나 여행을 다니며 자기 자신을 계속 발전시키죠. 이런 활동들은 정신 건강에 좋을 뿐 아니라 모임에서 이야기할 거리와 자신감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즐겁고 활기찬 인생을 살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5가지 특징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하면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것들이랍니다. 건강을 챙기고 마음가짐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진솔한 관계를 맺으며 자기 자신을 돌보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삶. 이것이 바로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사람이 되는 비결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 꼭 기억하시고
하나씩 실천해 보세요. 분명 여러분의 모임 생활이 더 즐겁고 활기차질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가장 부러운 사람의 5가지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여러분이 직접 따라할 수 있는 실천법과 사례도 함께 나눠볼게요. 첫 번째, 건강 꾸준히 관리하는 겁니다. 건강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꾸준함이에요. 아무리 좋은 약이나 비법이 있어도 꾸준히 실천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거든요. 가장 부러운 분들은 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고 자기 몸 상태를 꼼꼼히 챙기면서 건강을 지키세요. 예를 들면 제 옆집에 사시는 김어르신은 10년 넘게 매일 아침 30분씩 동네 공원을 걸으세요. 비가 오거나 바빠도 빠지지 않고 걸으시다 보니 허리 통증도 많이 줄고 무릎도 튼튼해졌다고 해요. 여기에 간단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도 함께 하면서 몸의 유연성과 힘을 유지하고 계시죠. 또한 건강한 식습관도 필수입니다. 과일과 채소, 견과류를 자주 챙겨 드시고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은 줄이려고 노력하세요. 술도 과음하지 않고 물을 충분히 마시는 습관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긍정 마인드 키우는 겁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고 노력하면 점점 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힘이 길러집니다.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가 감사 일기를 쓰는 거예요. 매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감사한 일 3가지를 적어보세요. 예를 들어 오늘 아침에 따뜻한 햇살을 느꼈다. 친구가 안부 문자를 보내줬다처럼 작은 일도 괜찮아요. 이렇게 감사한 마음을 자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긍정적인 생각이 늘어납니다.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는 이 일도 지나가리라며 스스로 다독여 주세요.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자신을 응원하는 습관이 긍정을 키우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 부정적인 생각이 들 때는 그 생각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인정하세요. 다만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말고 그래도 나는 괜찮아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마음을 돌려보는 연습이 필요해요. 이렇게 조금씩 긍정적인 마음을 키워가면 삶이 한결 가벼워지고 행복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세 번째, 친구와 가족 관계 잘 유지하는 겁니다. 진솔한 인간관계는 꾸준한 관심과 배려에서 시작돼요. 친구나 가족과 자주 연락하고 안부를 묻는 작은 행동이 생각보다 큰 힘이 된답니다. 예를 들어 제 지인 박 어르신은 매주 정해진 날 가까운 친구들에게 전화를 드리면서 근황을 물으시고 생일이나 특별한 날도 절대 잊지 않고 챙기세요. 이런 작은 노력들이 친구들과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화에 진심을 담는 것도 중요해요. 만나면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려는 태도가 관계를 오래가는 비결이죠.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필요하지만 동시에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화하는 게 중요합니다. 나 중심으로 자신의 마음을 말하되 상대방의 이야기도 끝까지 들어주며 공감하려 노력하세요. 이렇게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가 오랜 우정을 만들고 가족 간에도 더 따뜻한 관계를 이어가게 합니다. 네 번째,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겁니다. 경제적 여유는 마음의 안정으로도 연결돼요. 그 비결은 바로 계획적인 소비와 절약 습관에 있답니다. 부러운 분들은 월급이나 연금을 받으면 먼저 생활비, 저축,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을 위한 돈으로 미리 나눠서 관리해요. 이렇게 하면 돈 쓰는데도 무리가 없고 마음도 편안해지죠. 또한 충동 구매를 줄이고 할인이나 쿠폰을 잘 활용해 합리적인 소비를 합니다. 필요 없는 지출을 줄이니까 자연스레 돈이 모이고 재정 관리가 쉬워져요. 더불어 건강검진이나 보험 같은 미래 대비도 꼼꼼히 챙기면서 예상치 못한 지출에 대비합니다. 이런 준비가 경제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여유를 만들어주는 거죠.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재정적으로 안정되면 마음도 한결 가벼워지고 인생을 더 즐길 수 있게 된답니다.
5번째 취미, 봉사, 배움으로 삶에 활력 불어넣는 겁니다.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취미, 봉사, 배움이 참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활동을 꾸준히 하면서 즐거움과 보람을 느끼시죠. 예를 들어 어떤 어르신은 서예를 배우며 손과 머리를 함께 쓰는 재미를 느끼고, 또 다른 분은 지역 봉사단체에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마음이 따뜻해지셨대요. 새로운 취미는 뇌를 자극하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사회적 관계도 넓혀줍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행복감을 얻고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죠. 여러분도 오늘 소개한 사례들과 실천법을 참고해서 천천히 하나씩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그 사람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소개한 구체적인 사례들과 실천법을 참고해서 하나씩 천천히 시도해 보세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어요. 조금씩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모임에서 가장 부러운 그 사람처럼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 모두 힘내서 좋은 변화 시작해 봅시다. 나이가 들면서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작은 변화 하나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큰 차이를 만드는지 함께 알아볼게요. 먼저 나를 위한 투자가 가장 중요해요. 남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 시간을 쓰고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돌보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제때 받고 꾸준히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몸이 건강해야 활기차게 생활할 수 있으니까요. 또 내 마음을 소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기면 주변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나를 존중해 주게 된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질 필요가 있어요. 실패하거나 실수해도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괜찮아, 다시 하면 되라고 다독여 주세요. 자기 자신을 응원하는 마음이 쌓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곧 사람들 사이에서 부러운 사람으로 비치는 이유가 됩니다. 또 주변 사람들과 건강한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중요해요. 때로는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내 마음이 편안해지고 관계도 깊어집니다. 혼자 모든 걸 감당하려 하지 말고 힘들 때는 가까운 친구나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는 게 큰 도움이 된답니다. 매일 조금씩 나를 위한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꼭 추천해요. 좋아하는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차 한 잔 마시며 마음을 편히 하는 시간 말이에요. 이 시간이 쌓여서 마음의 여유와 힘이 생기고 내 안에 긍정적인 힘이 가득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완벽함에 연연하지 않는 거예요. 변화를 시작한다고 해서 처음부터 모든 게 완벽할 필요는 없어요. 중요한 건 한 걸음 내딛는 것, 그리고 꾸준히 이어가는 것입니다. 작은 습관이 쌓이면 어느새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여러분도 모임에서 모두가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나이 들면서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는 자연스럽게 중심이 되고 누군가는 그저 조용히 앉아만 있게 되죠. 그리고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그 부러운 사람들의 공통점을 하나씩 살펴봤어요. 건강을 챙기고 마음을 긍정적으로 유지하고 진솔한 관계를 이어가며 경제적으로도 계획을 세우고 취미와 배움으로 삶에 활력을 불어넣는 분들. 이게 다 특별한 비법이 아니라 작은 습관을 꾸준히 실천한 결과였죠.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오늘 당장 무언가 거창한 걸 시작할 필요 없어요. 내일 아침 10분이라도 걸어보는 것, 오늘 감사한 일을 하나 적어보는 것, 친구 한 명에게 안부 전화를 해보는 것. 이런 아주 사소한 행동이 쌓이면 여러분도 어느 순간 모임에서 저분 참 멋지다라는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저도 여러분이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길에 함께하고 싶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세요. 나는 이런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볼 거예요. 라고 한마디 남겨주시면 저도 읽고 힘을 얻을 거예요. 그리고 이 채널을 구독해 두시면 앞으로도 건강, 관계,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이 들어가며 더 멋지고 당당한 시니어로 살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도와드릴게요.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 우리 작은 한 걸음부터 시작해 볼까요? 함께 해요. 감사합니다.